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2022년 1월 14일부터 오늘 2023년 4월 7일까지 하면은 상당히 1년 약 3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자, 제가 그 전반적으로 한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건강은 그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대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은 신체적인 건강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건강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회적 건강 쪽에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건강도 인간은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뭐 심리학 쪽 관계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그 부분은 인간관계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든지 또는 다른 인문 고전을 읽어서 옛 서면들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철학적인 철학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현실 사회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일단은 건강 관련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하는 이야기 형식의 유튜브 동영상은 오늘부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지금 2022년 1월 14일 1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2023년 4월 7일인데 이번이 100번째입니다. 100번째고 그러니까 웬만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0번째입니다. 100번째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런 형식의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근육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건강 실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켈로이드도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미간 주름도 제거가 지금 이제 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오늘 4월 7일인데 아마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어요. 근데 거의 이 미간 주름이 제거되는 게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건강 실험을 마치고 동영상도 이런 형태의 동영상은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상담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회로서 100번째 마지막 회로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모두 옳습니다.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30살 때부터 약 60까지 이렇게 한 30여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오고 경험을 해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데 제가 제가 30년 동안에 제가 직접 만나고 접해본 사람은 기껏해야 제가 아무리 많은다고 해도 우리 지구상의 전 인구가 60억 인구인데 60억이 넘다고 그래요. 뭐 7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뭐 한 1000명에서
맥시멈 10,000명 될까요? 그 10,000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있는,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스쳐간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제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어쨌든, 문의를 같이 만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나를 이렇게, 좀, 시덥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서로 이 노력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세상을 살다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하고 이렇게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나하고 같이 삶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 친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이스트, 이렇게, 실험실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이었지, 영원히 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가족 위에는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초등학교 친구도 그렇고, 중학교 친구도 그렇고, 고등학교 친구도 그렇고, 대학교 친구도 그렇고 만나보면은 계속 변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도 만나봤는데, 옛날 내가 그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재행무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만 변한 게 아니라, 친구들도 계속 변해가고 있구나. 그러니 뭐냐면은, 그 순간순간에 있던 추억은 있을지언정 그 추억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현재의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간 뒤에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이미 그 옛날 모습의 친구의 그 모습은 없고 다 변해 있더라.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는, 기억 속에는 뭐냐면은 어린 시절 추억이 있지만 이미 나도 변해 있고, 그 친구도 변해 있고, 다 변해 있는, 그러니까, 변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냥, 추억 속의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때 그 순간의 이야기지, 영원할 수는 없는 거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도 보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모습에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그 모습의 사진 모습하고 지금 현재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도 성장하고 변한 거죠. 변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순간의 이야기지,
자녀도 뭐냐면은 그 순간에 그 어렸을 때의 그 추억, 기억이지 다 성장하고 나면은 그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나간 세월들도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의 시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순간순간으로 제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이고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너머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 철학, 뭐 이런 이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느 날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한 거에 그 결과라는 거예요. 경험한 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러한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뇌과학을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뇌과학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분명히 문법도 안 배우고 뭐 그랬는데도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미국 어린이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하고 우리 한국 어린이도 보면은 한국어의 그 문법을 몰라도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백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뇌신경세포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한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배운 거다. 그러니 이러한 방법으로 컴퓨터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연다고 하면은 사람의 뇌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컴퓨터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뭐냐면은 영국 출신인데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에서 다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가서 뭐냐면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딥마인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자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알파고도 만들고 2016년에 알파고를 통해서 2세대라고 했는데 알파고가 이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고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스스로 학습을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기존의 그 바둑의 기보를 주어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기보도 주지 않고 그냥 바둑을 혼자서 학습을 하게 했더니 알파고도 이기더라. 알파고가 뭐 1000번을 뒀는데 그 알파 제로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하고는 알파고도 뭐냐면은 그 인간하고 해서 이기는데 그 알파 제로는 뭐냐면은 인간하고는 더 이상 이 바둑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한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2023년에 나온 뭐냐면은 챗 GPT라는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뭐냐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말도 한다는 거예요. 대화도 뭐냐면은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러시아의 모든 뭐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챗 GPT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고 인공지능이 드디어 사람의 뭐냐면은 그 두뇌에 육박한 거 아니냐, 오히려 능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챗 GPT의 인공지능은 보면은 우리 그 뇌 속에 시냅스가 뭐냐면은 약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있는데 이 뭐냐면 인공지능에 있는 그 신경회로가 100조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두뇌에 있는 신경망을 거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도 할 수 있고 기억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인간의 뇌과학을 연구하다가 이제는 우리 뇌를 갖다가 모방을 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인간의 뇌보다도 더 우수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단계에 온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회로가 시냅스가 100조 개인데 100조 개가 아니라 만약 컴퓨터 회로에 400조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인간의 두뇌보다 지능보다 훨씬 우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창조를 하고 어떻게 뭐냐면은 이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도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듯이 인공지능도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만 상대로 해왔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은 미래의 세상은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도 이제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거짓말하죠. 그렇지만 거짓말하더만 이 세상살이가 되는 거죠. 사람들 보면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딴소리도 해요. 제가 그 경험을 해서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죠. 돌아갑니다. 인공지능이 거짓말해도 세상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제 이 인공지능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지는 미래에 오는 사람들이 아마 그거를 방법을 알아내야 되겠죠. 이 인공지능들하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그 방법은 이제 후손들이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대는 뭐 살짝 겹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느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괴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혀 어렸을 때는 갓난을 태어났을 때는 전혀 뭐냐면은 생각도 없고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념을 만약에 복사를 한다고 하면 디지털 형식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에다가 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디지털에서 계속 이게 뭐냐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디지털 상으로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상은 영원히 죽지 않는 디지털 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모조리 이 복사해다가 디지털로 옮기는 거예요. 저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저장한 디지털이 어떤 생각, 사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냐. 뭐 살아있는 게 뭐냐.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뇌가 죽으면은, 실제로 우리 사람들 중에 뇌가 죽은 경우는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느냐. 뭐냐면은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죠. 뭐냐면은 치매에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과연 우리는 생존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각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살아있다, 생존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 생각을 이 디지털상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영원히 사는 길도 있을 수 있다. 뭐냐? 꼭 우리 몸이 살아 있어야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지금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 세상에는 죽기 전에 자기 뇌에 있는 이 기억을 모조리 복사해가지고 이 디지털상으로 옮겨놓는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동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원일기에 있는 응삼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응삼이라는 사람으로 출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는데 그 기억을 갖다가 그 사람의 해가지고 나와서 디지털상으로 나와서 전원일기에 나왔던 출연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 거의 살아있는 수준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전원일기에 나왔던 출연진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 이제 뭐냐면 그때 젊었었는데 지금은 막 75세 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보면 그 응삼이는 그 시절 그 모습이에요. 40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대화할 때는 똑같이 합니다. 야, 너 친구처럼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딸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미 변해 있지만 그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응삼이가 이제 뭐냐면 육체상으로는 돌아가셨지만 그 디지털상으로 이렇게 그 뭐냐면은 대화를 할 때는 거의 살아있는 듯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디지털상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세상은 참 새로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신체를 가지고 있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모습은 뭐냐면 건강한 모습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신체를 가지고 있고 뇌신경이 살아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죠. 저도 놀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라온 모습과 현재 인공지능이 등장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과학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서 건강을 과학적으로 바라봤는데 건강도 과학적으로 바라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2019년에 새롭게 제가 발견한 근육풀기 건강법을 4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놀랄 만한 결과를 얻었어요. 저도 깜짝 놀랄 일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름 제거까지도 하면서 뭐냐면 이 팔자주름까지 거의 제거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3월 5일부터 했는데 팔자주름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팔자주름이 이 아래쪽에 주름 아래쪽에 혈관 근육이 있는데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까 팔자주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주름도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미간 주름은 없애는 것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뭐냐면 작년 1월 14일부터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좀 미간 주름은 좀 뭔가 깊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형성이 된 것 같고 팔자주름은 아직 여기 이쪽에 왼쪽 주변에 주름이 있었어요. 주름이 있었는데 주름을 거의 이제 혈관 근육을 풀다 보니까 주름이 거의 사라졌고 이쪽 주름도 없어졌고 이 팔자주름도 거의 제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저는 이제 이마의 주름도 사실 이 주름 아래에 그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주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주름을 전반적으로 없애는 그 건강 실험을 해봤는데 없어집니다.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은 주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건강 실험을 직접 해봤고, 직접 해보고 과학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분들도 아마 거의 특별하지 않는 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는 뭐냐면은 저 이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이제 실험도 하고 건강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뭐냐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2019년에 우연히 뭐냐면 근육풀기 건강법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하게 됐지만 이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요거는 전 인류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이게 근육풀기 건강법을 나 혼자만 해서 내 건강만 주름도 없애고 뭐 이렇게 내 건강만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건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거지만 내가 얻은 결과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군 왕급에서 이야기하는 홍익 인간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사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2022년 1월 14일부터 제가 근육 풀기 하는 그것을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계속 올리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건강 실험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는 것까지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 넘어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모두 옳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나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런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분 모두 옳습니다라는 제목을 정한 게 그러한 이유에서 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기를 만약에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고 만약에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는 것은 무리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 자기 생각이 옳듯이 다른 사람 생각도 충분히 옳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다양성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저 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릇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큰 그릇으로 자기 그릇이 작은데 큰 그릇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릇에 따라서 살다가 인생 마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살다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나무랄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저런 그릇이구나. 그런 정도로 인정을 하고 파악하고 넘어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됩니다. 뭐 그거를 굳이 그릇을 키워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그릇이 작은데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 사람은 저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을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항변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30살 때부터 제가 이제 뭐냐면 60까지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아는 것을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대는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나 배우려는 노력을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나는 모르고 계속
뭐냐면 아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도 없었고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했으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뒷담화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은 제가 쓸데없는 노력을 했고 시간을 보냈고 그렇다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을 잘못 허비했다. 뭐냐면 의미 없는 노력을 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미련한 거죠. 미련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했다는 것은 나의 잘못이죠. 잘못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더 이상 그러한 짓거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그릇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그럴 뿐이지 그 너머의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뭐냐면은 시끄럽게 왜 시간 낭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은 내 자신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뭐냐면은 몰라서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냐면은 어린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뭐냐면 결국에 자기 자신이 반성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어리석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이제 마지막 이 동영상에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살지 더 이상 어렵게 살지 말아요. 제가 이제 이걸 배운 것은 어디서 배웠냐면 법륜 스님의 동영상 증문즉설 동영상을 보니까 뭐냐면은 전 법륜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무나 뭐냐면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자기는 그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간단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게 뭐냐면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 인생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우쳐 주면은 꿈에서 탁 깨우쳐 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 증문즉설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겠어요. 우리 법륜 스님이 딱 한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뭐냐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니까 각종 문제가 생기고 뭐냐면 자녀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각종 인간 사이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기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게 많은 세월을 살아왔구나. 그러니 이러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반성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륜 스님 정말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지 이렇게 배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어른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른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직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타깝지만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저 사람은 좀 어리석구나. 수준이 낮구나.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더 이상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수준이 낮은 수준을 이야기해주고 수준이 좀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거고 현명하고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깨달은 자의 그러한 레벨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법륜 스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범선께 무한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법륜 스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문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다양한 인생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리 중요한 좋은 이야기라도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 건강 이야기도 해줄 필요가 없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대고 뭐 이야기하면 시끄럽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만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저 경험을 이제 30살부터 60까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전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글로서나 동영상으로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안타깝지만 그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현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까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듯이 현재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 경험에서 배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존 르크가 주장하는 뭐냐면 경험주의인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영국에서 경험주의를 받아가지고 실용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존 듀이 같은 뭐냐면 교육 철학자는 실용주의를 주장합니다. 실용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각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데 저도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배우고 그랬는데 뭐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일찍이 고전이라든지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늦게나마 고전을 이렇게 접했는데 이미 과거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들을 글로서 남겨놓으신 책이 많아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나는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책을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더 젊었을 때 고전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미 과거에 똑같은 현실, 과거에도 현실이 있었겠죠. 그 현실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를 이야기를 글로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현실 생활에서 훨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그런 것을 빨리 터득해 서 처세술이 능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 생활을 잘 해나가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었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니에요. 순수함을 가지고 산 것이 결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바보처럼 살았긴 했지만, 어리석게 살긴 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고 그런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남의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악한 행동은 아니다. 악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거죠.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이제 동서양 철학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그런 경험을 이미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들을 이야기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보면 노자, 공자는 이상주의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맹자도 이상주의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러한 실망 섞인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 순자는 단순히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현실주의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현실 생활을 아주 잘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후손들은 순자를 존경합니까? 맹자를 존경합니까? 공자를 존경합니까? 노자를 존경합니까? 순자보다도 맹자, 공자, 노자를 더 존경합니다. 그 현실 세상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상주의적이고 더 훌륭한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자는 뭐냐면 현실 생활에서 현실주의적인 처세술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현실 생활에서 처세술을 잘하고 현실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현명하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후손들이 바라볼 때는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자기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명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갈망하고 항상 우직하게 살아라. 우직에 우는 어리석은 우자입니다. foolish. 그러니까 어리석게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에 쫓겨났다가 나중에 애플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니까 다시 스티브 잡스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가가지고 뭐냐면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다시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도 풀리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스티브 잡스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는 살았지만 stay foolish, 어리석게는 살았지만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티브 잡스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현실주의적으로, 현실주의에서 그냥 남 비위나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세술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은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본인은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훌륭한 삶은 아닐 후손들이 볼 때는 훌륭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나쁜 삶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 일부, 극히 일부는 풀리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풀리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리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정말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이러니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해요.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풀리시하게 살긴 살았는데, 그렇지만, 정말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풀리시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행운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제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저는 그 건강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그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근육 풀기 건강법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완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생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빨리 나가게 해준 것을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이런 나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위대한 스승들이다. 다 스승들이다.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나에게 훌륭한 스승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나에게 시간을 확보해준 스승들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의 많은 시간을, 근육 풀기 건강법,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이죠. 인류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완결한 것을 많은 인류에게 저는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노자가 한 이야기가 있지만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를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크게 비웃으면 그것은 가히 도라고 할 수 있다. 도라고 할 수 있다. 도를 도라고 하는데 남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바로 이 도구나. 근육 풀기 건강법은 도에 해당하는 그 수준에 육박하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거냐. 저는 아르키메데스가 뭐냐면 비중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저는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인류 역사상에 이처럼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지금 보면 굉장히 가슴 벅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한 인류 역사상 누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난 오로지 인간 이주문만이 그게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왕께서 하신 말씀, 홍익 인간 정신을 발휘해야 되겠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아랍,
모든 아프리카, 모든 뭐 남아메리카, 모든 나라 사람들 인류는 모두 다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근육풀기 건강법을 모두 다 전달을 해서 알게 해서 건강해진다고 하면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 당군왕금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거예요. 어쨌든 건방진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방진 건 아니고 남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인간 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스스로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을 했고 모든 건강 실험을 했고 확실하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육풀기 건강법은 위대한 발견이다. 위대한 발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근육풀기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 무척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 자신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더 이상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무척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2019년부터 이 건강 근육풀기 건강법을 4년 동안 실시하면서 건강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건강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도 좋아졌고 어떤 걸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남은 여생을 마치는 것도 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그릇이 작든 크든 모든 사람은 한 세상 살다가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가 뭐 현실에 사는 사람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겸허하게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릇이 작은 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죠. 뭐냐면 그릇이 큰 사람이 그릇이 작은 사람으로 너는 왜 그릇이 이렇게 작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을 보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그릇의 수준에 맞게 살다가 한 세상 마감하면 그걸로 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릇이 작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각자 자기 그릇에 맞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그릇에 맞게 살면 되는 거고 뭐 누가 뭐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 그릇에 맞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맹자하고 순자 제가 이 기록을 좀 정리한 게 있어요. 맹자가 한 말씀은 뭐냐면은 맹자는 마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해요. 맹자는 마음을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동물과 같은 마음입니다. 동물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같은 마음은 뭐냐면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살기적인 마음은 살고자 하는 마음에는 이기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기까지는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자는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은 제껴놓고 두 번째 도덕적 마음은 선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적인 것 말고 도덕적인 마음은 선하다.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맹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동물적인 그 마음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도덕적인 마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성선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갈고 닦으면 두 번째 마음을 갈고 닦으면은 뭐냐면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선함을 발굴해서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선설을. 순자는 이거를 갖다가 마음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봤습니다. 동물적인 것과 도덕적인 마음을 하나로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 입장에서 보니까 도덕적인 마음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니까 악하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동물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악설이니까 그거를 악한 것을 뭐냐면은 계속 도덕적으로 교육을 해서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동물적인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기적인 사람은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법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해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순자의 현실주의입니다. 순자의 현실주의예요. 맹자는 이상주의고. 그래서 순자의 현실, 순자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순자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중요한데 순자는 이 동물적인 마음과 도덕적인 마음을 하나로 그냥 묶어서 같이 생각한 거고, 맹자는 이거를 두 마음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동물적인 마음과 도덕적인 마음을 구분해서 도덕적인 마음이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거고, 순자는 뭐냐면 앞에 있는 동물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거는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끊임없는 도덕적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자나 순자의 이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은데 그 방법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어쨌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도덕적 마음이 선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상주의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에서 뭐냐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맹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육에 전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왜냐하면 맹자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왕도 잘못하면 왕을 갈아치워야 된다. 왕도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이 그 맹자의 주장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왕도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근데 뒤에 후손들은 볼 때는 맹자의 왕도 정치가 올바르다. 왕도 잘못하면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맹자의 그 주장을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상주의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맹자의 생각, 순자의 생각, 이 생각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저는 약간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주의 생각하요. 그렇지만 제 이상에 맞지 않으면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렇지만 현실주의자가 볼 때는 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은 현실주의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거죠. 다양성에서 보면 다른 건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까? 그 사람 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현실주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옆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현실주의적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이상주의적인 삶을 방향을 실현해 나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크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냐면은 그렇게 딱하게 살 필요도 없고 아쉽게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뭐 현실주의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독단주의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 그 모양인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게 내버려 두세요.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님도 보면은 조금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했고 노자도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썩 존중받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후손들은 노자도 존경하고 공자도 존경하고 맹자도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주의가 사실은 올바르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현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있고 이상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현실주의자하고 이상주의자가 충돌을 하는데, 둘 다 뭐냐면은 잘못된 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는 그러한 민주적인 사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현실주의자들이 이상주의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현실주의자가 많다고 그러면은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현실주의적인 많은 다수에 따라가는 것이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예요. 안타깝지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봉건 중세시대보다는 발전된 거죠. 중세시대 때는 왕이 만약에 자기 생각을 다르면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독단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왕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연산군도 그렇고 많은 왕들은 갈아치워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도 삼두 정치를 하고 원로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했을 때는 상당히 옳았는데 그게 이제 카이사르 이후로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로 해가지고 황제 정치로 넘어가면서 황제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민주적이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점점 기울어져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않은 그 사회는 나중에 결국에는 문제점이 드러나서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은 존재합니다. 민주적인 사회가 그나마 괜찮은 사회입니다. 민주적인 사회.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러니까 종교의 다양성도 인정되고 생각의 다양성도 인정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보면은 제가 이제 요즘 보면 상당히 웃기는 일이 있어요. 보수와 진보에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 보면 가관입니다. 보수는 자기들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진보의 동영상을 보면은 자기들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보면은 너무 그 독단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만. 근데 상대방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옳은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법륜스님도 보고 우리 신부님 황창희 신부님 그 동영상도 보고 성철 스님도 보고 법정 스님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 최근에는 뭐냐면 천공 스님의 그 이 동영상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누구죠?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우리 그 이제 계속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보면은 신격화돼 있는데 굉장히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동영상을 봤고 그 다음에 천공 스님의 최근에 동영상을 보니까 천공 스님도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진보에 보면 진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천공이 아주 나쁜 사람, 정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나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천공 스님의 동영상을 봤는데 천공 스님의 그 동영상은 뭐냐면 정법이라는 겁니다. 정법. 그러니까 올바른 법이라는 거예요. 정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법을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나 그런 정도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배울 게 많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너무 악평을 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른 걸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지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좀 더 현명하게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이성을 찾고 우리가 좀 상대를 인정하는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의 생각을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도 올바르지만 다른 사람 생각도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 옳습니다 하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옳습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법륜 스님도 어떻게 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 감옥에 가신 것 같아요. 감옥에 가셨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해서 감옥에 왔다고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륜스님이 그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인사를 할 때 억울하시죠? 인사를 하면은 옆에 그 감옥에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있는 분들도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겠죠. 그러니 거기에다 대고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대화를 해서 판단한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너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지적하다가 사형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가지고 마지막에 답변을 못하죠. 못하니까 그때 그냥 면상에 대놓고 너 자신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적이 생기는 거죠. 적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당해서 독약을 받고 사망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런 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당시에는 아마 소크라테스는 고전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자기 경험상으로 올바르다고 자기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온 거죠.
우리는 고전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다가는 주변 사람들부터, 현실에 있는 주변 사람들부터 죽음까지도 몰릴 수가 있다. 심지어는. 그러니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거나 고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고치기 하지만 어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바로잡으려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만 어렸을 때는 교육을 하지만 다 크고 나서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그거를 깨우치려고 배워서 깨우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깨우치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종교를 찾는 분들은 스스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은 그나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아무런 노력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대다수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을 때는 교육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다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어른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죠.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동영상에서 보니까 1700년대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책의 책이 이제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하는 것 중에는 말씀 중에는 절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라. 꽁꽁 숨겨라. 그냥 겉에 있는 이야기만 해라. 속마음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응수타진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릇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많은 사람들을 그 현실 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접했겠죠. 그랬더니 속마음을 털어놨더니 오히려 안 좋은 일을 겪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뭐냐면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사실은 순수한 건데 어른은 속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저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던 그런 삶은 이제 끝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안타깝지만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순수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겉에 있는 마음만 살짝 드러내서 상대방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응수타진하는 정도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존 르크가 얘기하는 경험주의이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실용주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1596년에 태어난 데카르트는 뭐냐면은, 데카르트가 주장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이 데카르트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유럽 대륙에 살았는데 그 유럽 대륙은 관념론을 이야기합니다. 관념론이니까 합리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합리주의를 주장하고 영국은 반대로 존 노크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존 노크는 이제 데카르트보다 약간 뒤쪽의 사람인데
1632년에 태어난 이제 사람이고, 그래서 1704년까지 태어났는데 경험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경험만이 중요한 거지, 이성, 생각을 가지고 얻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경험만이 중요한 거다.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를 영국에서는 주장하고 유럽 대륙에서는 합리주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경험주의를 더 존중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에다가 경험 중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험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실용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시는 존 두이라는 교육 철학자가 있는데, 존 두이라는 교육 철학자가 한 말은 뭐냐면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경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데, 존 드위는 나는 경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이 중요하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험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용주의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실용주의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도 뭐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과학과 자연과학과 거기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현대 사회는 거의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학의 시대. 그래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기술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발전했던 것은 자연과학의 존중을 통해서,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를 통해서, 에디슨이 1878년인가 이 전구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특허를 내 가지고 실용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부자가 돼요. 그래서 현재도 맞으면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많은 분야 그런 분야들이 미국에서는 혁신 기술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됐죠. 과학기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견을 많이 하는 거죠. 저도 뭐냐면 과학을 했고, 그래서 과학을 토대로 해서 건강을 바라보니까, 과학을 토대로 해서 뭐냐면 유럽 대륙에서는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근육풀기 건강법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과학을 토대로 한 건강을 추구죠. 근데 의미가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현대에 살면서 보면은 실용주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은연중에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학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과학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풀기 건강법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합리적인 생각, 이성주의적인 생각만 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 등장한 챗 GPT가 등장한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용주의를. 그래서 뭐냐면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이 되면은, 인류 사회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진일보합니다.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에 와서 살다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가서 제프리 힌튼이라는 그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현재 챗 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꾸준히 연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일. 그런 제프리 힌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챗 GPT 같은 혁신 기술이 등장하고 인류 사회가 발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훌륭합니다. 저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 아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는 것은 훌륭한 겁니다.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저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근육풀기 건강법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아마 많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2019년에 발견해가지고 2023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저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알려지고 진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후손들은 충분히 인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죽은 다음에 뭐 존경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노력하다 한 세상을 마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다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멍청하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밥만 처먹다가 한 세상 마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그런 삶이 과연 좋은 삶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최소의 생활로 최대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성철 스님의 그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생활은 최소의 생활로. 먹고 사는 것은 그냥 뭐 먹고 살더라도 좋은 일을, 그러니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정말 웃기는 경험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그거를 사기당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런 모든 경험들은 다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사기를 친 것도 뭐냐면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기를 당한, 제가 이제 일종의 보면 좋은 경험이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사례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게 보면은 참 다양한데, 정말 그래요. 제가 처음 사기당한 게 1982년입니다. 1982년에 제가 대학교를 이제 뭐냐면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1학년 때 뭐냐면 시간이 나가지고 영등포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영등포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뱀 장사가 뭐냐면은 자루에다가 뭘 넣어놓고 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 안에 머리가 둘 달린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뱀이 머리가 두 개가 있다고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뭐냐면은 그거를 이야기를 중단하고 상담하고 나서 다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듣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들어서
상담을 하려고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상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흰 그릇, 큰 접시에다가, 뭐냐면, 하얀 국물이 있어요. 국물이 놓이는데, 그거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래서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공짜니까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러시는데 나 안 마신다 그랬더니 아니 공짜니까 쭉 들이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거를 쫙 들이마시고 나서 내려놨어요. 그릇을 내려놨더니 내려놓는 순간에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마신 것은 뭐냐면은 25,000원짜리다. 82년대 25,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버스비가 80원이었기 때문에 25,000원 큰 돈이에요. 근데 2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이 받더라고요. 아까 방금 전까지도 공짜라고 했던 사람이 마시고 나니까 뭐냐면은 나한테 그게 25,000원짜리니까 25,000원 내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방금 전에도 공짜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느냐.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에서 눈 뜬 상태에서 그냥,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기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미 증거도 없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앞에 있는 놈이 사기꾼이구나. 나이는 많이 먹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기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은근히 화도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다른 건 없냐 그랬더니 뱀 가루가 있다는 거예요. 구렁이하고 뭐하고 이렇게 갈아서 손 앞에서 하면은 10,000원이라는 거예요. 10,000원.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그럼 갈아서 포장해 놔라. 왜냐면 나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기꾼이니까 나도 사기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놓아라. 그랬더니 10,000원 추가됐죠. 그러니까 30,000원이 됐죠. 또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용의 눈알이 있다는 거예요. 용의 눈알이. 그래서 세상에 용이라는 것은 가상의 동물인데, 용의 눈알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다 있냐 그랬더니, 용의 눈알을 먹으면 눈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용의 눈알도 이렇게, 달라.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물 마셨어요. 마시고, 그럼 5,000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토탈 35,000원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돈 없다. 너네들 내가 돈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난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기꾼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사기를 치려고, 역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나 돈 없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는데, 이 앞에 있는 사기꾼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학생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은 걱정 안 해도 된다. 학생은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주면 된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받는다 이거예요. 듣고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아니, 시골에서 왔는데 나 대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보냈지. 이렇게 사기당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안다면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부모님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랬더니 계속 알려달라는 거예요. 부모님 주소하고 전화번호 끈질기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끝이 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끝이 날지 않아서 결국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 사기꾼은 대단하다.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제 호주머니에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였기 때문에 책값으로 한 35,000원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35,000원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이게 내가 가진 돈 전부다. 그러니까, 35,000원 주면서 그래서 끝내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데 학생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난다고 1,000원을 주면서 택시비라도 하라고 하면서 1,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기꾼은, 물론 그게 무슨, 그 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뱀탕 사기라고 일명하는데, 첫 번째 사기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나와서 자루에 들어있는 뱀이 머리가 들어있는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기 당하고 왔는데, 정말 제가 처음 사기를 당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사기를 당했지만, 첫 사회생활이죠.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착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사회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회 경험을 처음 하고 나니까, 정말, 이게 사회가 사기꾼이 있구나. 정직하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현실 생활에서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데 학교 교육 받을 때는 그런 교육을 하질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도덕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런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사기를 나가는데, 영등포역에서 제가 11시 40분에 뭐냐면은, 비둘기호를 타고 집을 갑니다. 11시 40분에 타면은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집에까지, 가는데, 그리고 새벽에 도착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역전해서 그냥 누워서 자다가 버스 올 때 기다리다가 집에 가는데, 근데 제가 기차를 11시 40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 차비가 없어서 집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얼마가 모자라서 그러냐. 10,000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0,000원을 주면서, 그러면 차표를 사가지고 집을 가라. 그때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차표를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더니 일당하고 이렇게 4-5명이 모여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것도 사기다. 뭐냐면은, 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착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기차 차표를 산다는 명목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러한 사기를 당한 거죠. 눈 뜨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눈 뜨고 사기를 지금 두 번째 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버스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나.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비를 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기죠. 나중에 되더라고요. 주긴 줬는데, 사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대전에서 뭐냐면,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체인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 들어가는 분기점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면서 자기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포항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차비가 없다고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 있어요. 그래서 태워줬어요. 그래서 차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포항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구 톨게이트까지 가서 내려주면은 거기에서 다시 포항 가는 차가 있으면은 거기서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톨게이트까지 제가 그럼 가니까 거기까지 태워다 주겠다. 그래서 태우고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 하나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랬더니 휴게소 나오기 직전이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차비만 있으면은 뭐냐면은 고속버스 이 빈자리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그러면서, 차비를 주면은, 휴게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25,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000원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꼭 갚는다는 거예요. 자기 크리스천인데 꼭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휴게소 근처에 오니까 자기 내릴 테니까, 휴게소 도착 안 했는데,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줬어요. 내려줬더니 내리는데 그 전까지 뭐냐면 주소를 알아고 전화번호를 알아야 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리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냐면은 집에 와서 했더니, 돈으로서 그냥 맞췄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만약 옆에 타고 가다가 만약에 칼로 위협을 하고 그 살인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위험한 일이죠. 생각해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뭐냐면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긴 했는데 그거를 돌이켜 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 돌변해가지고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답니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너무 착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장모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위험한 상황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뭐냐면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기를 당했지만 고마운 일이다. 무척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유형, 다섯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은, 이제 뭐냐면,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대전까지 이제 출퇴근을, 뭐냐면 주말에 이제 다녔는데, 이게, 가는데 뭐냐면, 오후에 가는데, 이제 오창 휴게소에서 제가 이제 멈춰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가려고 저녁을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에 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저기, 조기 한 상자를 사라는 거예요. 자기 조기를 팔고 있는데 조기 한 상자를 사줬으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기를 와이프의 허락 없이는 사지를 못한다. 이 조기는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저녁 식사비라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녁 식사를 먹고 나갔기 때문에 뭐냐면은 5,000원 주면서 저녁 식사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 5,000원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5,000원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휴게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휴게소를 안 가고 바로 옆차로 가더라고요. 옆차로 가서 또 문을 두드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사람도 사기꾼이구나. 또 조기를 판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또 사기구나. 이런 사기 또 있구나. 그래서 다섯 번째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기는 뭐냐면 인천공항에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는 이제 중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금함을 들고 와가지고 브로이토끼 모금함인데 뭐냐면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 못 믿을 수 있는, 당신도 뭐냐면은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이게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서 자기는 진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5,000원인가 그 통에 넣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뭐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불확실성으로 넘어간 거죠. 불확실성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이제 사기를 앞에서 당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여섯 번째였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토지 분할 사기단이 있습니다.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나는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당신도 믿을 수가 없다. 토지 분할이고 뭐고 하더니 직접 자기하고 같이 토지를 보면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번 대화를 하다가 당신들은 이렇게 하는 때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노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2박 3일 동안 합숙을 훈련하면서 이 전화를 해서 응대를 해가지고 걸릴 만한 사람들이 걸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면서 토지 분할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합숙 훈련을 하면서까지 노력을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사기도 많은 노력을 한다. 이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사기 당하는 사람도 사기 당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았죠. 이제 뭐냐면은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이제 파악한 거죠.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경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카드를 왔는데 우체국인데 카드가 반송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전화에서는 그 카드를 잘라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우체국인데 카드가 반송돼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 또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그 카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카드에 12자리 전화 번호를 나한테 불러줘라. 내가 기록을 할 테니 한번 불러줘봐라. 그랬더니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들고 있으면 번호를 불러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생각이었거든요. 12자리를 자기가 불렀다가 다시 없는데 그 12자리를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2자리를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볼펜까지 가지고 하면서 그 불러라고 빨리 이야기를 해라. 그 카드 들고 있으면 자르기 전에 불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AC8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순간에 그 전화를 끊고 듣는 순간에 이 친구가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인 거죠. 이제는 많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이스피싱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번째 이제 전화가 아니고 문자로 오는 거예요. 문자 피싱 경험이 있었어요. 2022년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10월 달에 문자가 왔는데, 제 큰딸이 있어요. 큰딸인데, 아빠 뭐냐면은 액정이 깨져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 액정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15만 원인데, 지금 돈이 급하니까 통장으로 빨리 입금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냐면은 입금을 시켜주는데 입금 시켜줄 필요도 없고 그냥 먼저 아빠 딸이 딸이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냐면 아빠 신분증 사본하고 신용카드 사본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사본은 있는데 내가 이제 메시지로 신분증 사본은 있어서 복사해서 보내줄 수 있는데 카드는 내가 내 카드를 와이프 걸 들고 있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냈다. 거기까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메시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메시지를 왜 빨리 안 보내냐고 독촉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와이프가 아직 보내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아니라 딸한테서 큰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는데 너 액정이 깨졌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 액정 안 깨졌다는 거예요. 액정 안 깨졌고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전화번호가 다른 전화번호예요. 딸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다른 전화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보냈는데 딸 전화번호로 보냈어요. 이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하는 그 사람 전화번호로 보내지 않고 큰 딸한테 전화번호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간 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딸한테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 문자 피싱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시쯤 돼가지고 전화번호로 뭐냐면 왜 연락이 없냐 그 다음에는 너 사기꾼이지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면 사기꾼인 거죠. 너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느냐. 그래서 내가 좀 안 좋은 말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다음 답변이 없더라고요. 뭐냐면은 더 이상 사기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위험할 뻔 알았어요. 제가 이제 뭐냐면 문자 피싱에서 걸려들 뻔 알았던 그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소중한 경험이죠. 그리고 11번째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겪은 건데, 뭐냐면은 그 문자 피싱 이후로 겪은 건데, 가스라이팅 경험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학교 졸업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감 생활하는데, 뭐냐면은, 뭐냐면은 조교는 약자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영이에요. 그 전에, 1년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뭐냐면은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그 학생 앉으라고 하고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졸업생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다른 조교들한테 자기는 자기 생각이 올바른데 내가 뭐냐면은 너무 심하게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졸업생들이 나를 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교 대표가 오히려 나한테 막 흥분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실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나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 대표 조교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냐면은, 그리고 뭐냐면 그 또 다른 어떤 국장이라는 사람도 뭐냐면 법인 국장이라는 사람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5명의 뭐냐면은 교육비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돌려줬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죠. 지가 그렇게 한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5명 중에 2명이, 다시 돈을 붙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명은 다시 돌려줬는데 다시 교육비를 냈다는 거예요. 3명은 안 냈는데.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뭐냐면 내가 볼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데 내가 돈을 돌려준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를 왜 쓸데없이 문제라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아니, 난 그냥 넘어가겠다. 아주 뭐냐면은 이 사회를 보면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대방의 생각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마구 생각해가지고 지 생각만 옳고 상대방의 생각 옳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 가스라이팅 행동을 버젓이 한다는 거예요. 졸업생도 하고 있고, 뭐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도 있고, 법인 국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냐면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지 생각만 옳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릇인 거죠. 내가 이 사회에, 이 교육 현장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래, 잘 됐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지금 교육 현장을 떠나가지고 있는데,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그런 졸업생들을 내가 가르쳤다는 것도, 내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학생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냐면, 선생님들에도 뭐냐면, 60명이 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가 접하지도 않은 졸업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내가 이런 교육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육을, 내가 뭐냐면은 곧 죽어도 이런 교육을 해서는 되지 않게, 이런 교육을 할 바에는 않는 게 낫다. 내 졸업생을 보는 순간에, 이런 교육 현장에 있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정말 흘러간 세월이 안타깝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 되돌릴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라도 올바로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 사람들인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고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현실 사회에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죠. 사실 이런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사회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일깨워줄 물어보지 않는데, 묻지 않는데 일깨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가게 놔두세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나와서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을 이제 파는 사람인데, 샘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보내주는데, 샘플을 보내는 것은 괜찮다. 보내려면 보내라고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샘플이 왔더라고요. 근데 샘플이 왔는데, 실제로 한 박스가 와 있어요. 한 박스가 와 있고, 그 한 박스가 얼마냐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인데, 그 샘플은 3개, 약봉지로 이렇게 3개를 마실 수 있는 즙인데 그거를 보내고, 한 박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가 30만 원인데, 다시 만약에 그걸 먹지 않을 거면은, 사지 않을 거면은, 택배로 다시 붙이려는 거예요. 근데 번거롭잖아요. 30만 원, 그까지 30만 원 내가 돈을 입금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 입금을 시켜줬더니, 하나 더 왔더라고요. 1+1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사기인 거죠. 뭐냐면은, 샘플만 보낸다고 그랬으면 샘플만 보내야지, 왜 상품을 1개월분을 보내는 겁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사기다. 신종 사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가지 사기 경험을 했는데, 소중한 경험들이죠.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거죠. 정말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한 수업료를 내면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기를 당했는데, 어떤 사기를 당했냐면은, 이것도 참 웃기는 사기입니다. 노트북을 좀 저렴해서, 인터넷상으로 이 노트북을 150만 원 주고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입금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트북이 왔다는 거예요. 노트북이 와가지고 전기 코드를 꽂아가지고 작동을 시키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러니까 보드판이 있는데, 보드판이 있어야 거기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소프트웨어 작동이 돼서 화면이 뜨는데, 뜯어봤더니 보드판이 있는 게 아니라 돌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돌판. 비슷한 무게의 돌판이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동이 안 된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그걸 보는 순간 그건 뭐예요? 사기죠. 노트북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 유형이 정말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기가 정말 다양하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기 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일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노력을 한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그런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를 내고 열심히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우리는 배우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가능하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아주 큰 사기는 당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작은 사기들을 당해서 경험으로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기꾼들이 나에게 수업료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 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고마운 분들이죠. 저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도 고마운 분들이고, 그래서 더 이상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피해를 보거든, 남이 손해를 보거든, 남이 뭐 어떤 난처한 상황이든 아무런 개의치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거기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순수함을 버리고 뭐냐면은 그런 사기꾼들을 분간해낼 수 있는 어른스러워지는 순수함을 좀 버리더라도 뭐냐면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겉으로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을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서 거기에 맞게, 그 그릇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현실 생활을 현명하게 해나가는 것은 어리석지 말고 어른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좀 긴 시간에 좀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고전을 통해서 인문사의 고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좋지만 자기가 직접 배운 것도 경험입니다.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수업료를 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배우는 거죠. 쉼 없이 배우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간접 경험으로 많이 배웠어요. 빨리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많이 어른스러워졌죠. 어른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사기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졌어요. 어른스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이제 무척 어른스러워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사기를 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스라이팅도 불가능하다. 그런 현실 생활에서 더 이상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른스러워지십시오. 어른스러워져서 더 이상 현실 생활에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